오늘은 세겹 강철금고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사랑과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들에는 곡식들이, 과전에는 과실들이, 따가운 가을 햇살에 영글어가던 어느 날, 변노인이 세상을 버렸다. 그 시절은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이 나서서 자기 일처럼 하던 때였다. 전을 붙이다 말고 한 여인이 수군거렸다. 세상을 뜬 변노인 말이에요. 오남매를 호랍이 몸으로 키운 거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글쎄, 칭찬할 만도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쇠고집이었어요. 새 장가를 들어서 새엄마가 애들을 돌보게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러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여인이 입을 삐죽였다. 계모를 들이면 자식들이 고생한다며요. 자기 혼자 멋대로 생각한 거지요. 계모라고 다 나쁜 사람인가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 고생을 왜 제 한 몸으로만 짊어지나요? 좋은 과부를 구해서 새 장가를 간 다음에 여자에게는 집안일을 시키고 자기는 바깥일을 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서서 듣고 있던 얼마 전에 이 마을로 시집온 새댁이 속삭였다. 글쎄, 잘 모르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변노인의 총각 시절에 있었던 봉숭아꽃 사건이 유명했다던데? 여인들이 고개를 갸웃하자 새댁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시어머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뒷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변총각이 한동안 다리를 절뚝거린 모양이에요. 짐을 들고 절룩거리니 마음씨 고약한 장터의 건달 하나가 비웃었대요. 지나가다가 보다 못해서는 변총각의 짐을 들어준 처녀가 있었는데 바로 변총각이 살던 마을의 김부잣집 하녀였대요. 나이든 여인이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새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느 날 수줍은 변씨가 우물쭈물하면서 손톱에 물들이라고 봉숭아 꽃잎 한 움큼을 건네주자 그녀가 마음을 정했대요. 금실 좋은 부부라 동네 여자들이 모두 부러워했다고 우리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던데요. 늙은 안악이 혀를 끌끌 찼다.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지. 집 한 칸 제대로 없는 가난한 젊은이였는데도 처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 눈에 콩깍지가 끼인 거지. 그러니 연년생으로 그리 아이를 많이 낳았지. 젊디 젊은 나이에 있으면 안 되는 굳은 일이 있었는데 변노인은 평생 아내를 제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했다네. 여인네들은 잠시 손길을 멈추고 봉숭아꽃에 물든 손톱 같은 첫사랑을 떠올리며 잠시 얼굴을 붉혔다. 며칠 후 동네 우물가에서도 얼마 전에 죽은 변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였다. 나는 그 집 애들이 서당에 다닌다길래 놀랐다니까. 남의 집 아이들보다 옷도 번듯하고. 그만큼 등짐을 졌겠지. 밤낮으로 객지 길을 헤매고 다녔다더라. 주막집 술판이나 노름판에도 전혀 끼지 않았대. 그런데 말이야, 변서방이 집에 데려다 놓고 돈을 맡긴 누님. 그분도 참 기묘해. 혹여 딴 주머니를 찾거나 살라고 하는 살림은 안 살고 어디엔가 뒷구멍으로 돈을 빼돌리지는 않았을까. 참으로 알쏭달쏭해. 여인들의 뒷담화는 부러움과 질시 그리고 의혹 사이를 넘나들며 마을 우물가를 넘어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산골짜, 다 쓰러져가는 외딴 초가삼간에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3년째 이영을 못 갈아 덮어 검게 썩은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서 어느새 안방은 물바다가 되었다. 툇마루에 걸터앉아 쉬어빠진 짠지 하나에 나물죽을 먹던 변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뒷곁에 가더니 납작 옹기를 들고 와서는 떨어지는 빗물을 받았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비를 바라보던 변노인은 제 신세가 서러워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멀리서 들으면 소쩍새가 우는 줄 알았을 것이다. 딸 하나, 아들 넷, 5남매를 생산한 아내가 막내를 낳고 난 후에 산후병으로 이승을 하직하자 변서방은 핏덩어리 막내 아들을 안고 심청을 업고 다니던 신봉사처럼 이 집 저 집 젖동량을 다니며 온 정성을 다해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막내를 키웠다. 매파들이 가난한 과부들의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들락날락했지만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5 자식이 계모에 구박받을세라 세장가는 꿈도 꾸지 않았다. 막내가 젖을 떼자 변서방은 자식도 없이 홀몸이 된 누님을 집에 데려다 놓고는 자신은 등짐 장수가 되었다. 등짐을 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천리길도 마다치 않고 걷고 또 걸으니 멀쩡한 집신이 하루를 못 견뎠다. 다른 장사꾼들이 주막에서 술판 노름판을 벌여도 변서방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아이들 생각만 하다가 잠이 들곤 했다. 3-4달 만에 집에 올 때면 그동안 모은 돈을 몽땅 누님에게 맡기면서 남부럽지 않게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덕분에 5남매는 부잣집 아이 못지않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었으며 옷도 좋은 것만 입고는 서당에 다녔다. 어미정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라 마음이 아팠던 변서방은 남보다 일찍 아이들을 결혼시켜 내보냈다. 몇 대기 논밭을 모두 팔아 살림을 차려주고 혼수를 장만했는데 모자라는 돈은 빚을 얻었다. 혼인시키느라 진 빚은 다시 등짐 장수가 되어 발품을 팔아서는 조금씩 갚아나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허리는 굽었고 관절은 마디마디 시큰거려 한마장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변서방은 더 이상 등짐 장수 노릇을 못하고 초가삼간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함께 살던 누님이 이승을 하직하자 변서방은 청승맞은 늙은 외톨이가 되었다. 변서방은 손수 나물죽을 끓이고 빨래하고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은 이골이 났지만 그의 가슴속을 꽉 채운 슬픔을 이기기는 힘들었다. 자식들이 자기를 모시지 않은 것은 그래도 참겠는데 몇 해가 지나가도 한 번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었다. 변서방은 젊어서부터 입이 무거웠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입을 닫았다. 그 무렵 시냇가 빨래터에서는 변노인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꽃을 피웠다. 변노인이 자식들 다 살림 내주고 홀로 살던 때 이야기야. 그때 아랫마을 나이든 과부가 나물 보퉁이를 들고 다녀갔어. 그러자 젊은 아낙 하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아니, 그 집에 과부가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긴 나는 못 들었는데요. 대낮엔 안 왔지. 해거름이면 와서 죽을 끓여다 주고 방도 쓸고 훔쳐주고 갔대. 봉숭아 꽃을 좋아하는지 마당에다 심어놓고 가기도 했다더군. 사람들 눈이 무서운 데다 변노인에게서도 통 반응이 없어서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 다른 여인이 쯧쯧 혀를 차며 웃었다. 결국 변노인에게 고백은 못하고 봉숭아 꽃잎만 남기고 갔는데 희한한 건 그 봉숭아 꽃이 변서방 눈에는 죽은 안사람과 겹쳐 보였다지요. 인연이 참 희한하네. 젊었을 때 봉숭아꽃으로 시작하더니 늙어서도 봉숭아꽃으로 끝나다니. 하나는 이루어졌고 다른 하나는 이루지 못하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둘 다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 팔자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그만큼 정직하게 살았으니 들꽃처럼 살던 사람에게 들꽃인 봉숭아꽃으로 하늘이 보답한 게 아니겠소. 그러니 어찌 무심하다고만 하겠소. 여인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잠시 물 위를 바라봤다. 봉숭아꽃에 대한 추억을 제 나름으로 더듬고 있는 것인가. 알듯 모를 듯 미묘한 표정으로 여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는 다들 고개를 숙여 방망이를 빨랫감 위에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날 빨래터에 모인 여인네들의 뒷담화는 그렇게 끝이 났는데 물방울이 튀며 햇빛에 반짝이니 마치 봉숭아 꽃잎이 물 위에 흩날리는 듯하였다. 어느 날 아랫동네 대장간에서 이상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커다란 강철금고 속에 작은 강철금고, 그 속에 더 작은 강철금고를 넣고 금고마다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수군거리는데 대장간 주인도 주문한 사람이 변노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용도를 몰랐다. 장정 넷이 힘을 합쳐 새로 만든 강철금고를 변노인의 초가삼간으로 옮겨놓자 변노인은 다락 한쪽 구석에 강철금고를 옮기게 한 다음에 이불을 덮어놓았다. 그 소문을 듣거나 혹여 오다가다 변노인의 모습을 본 여인네들은 만나기만 하면 소곤거렸다. 효성이 깊다지만 글쎄 보물금고 소문이 나서야 다들 고깃국을 들고 오는 것 같네. 전에는 통 안 보이더니. 결국 늙은 아버지가 자식들 마음을 움직여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귀한 물건이 들어있는 금고 하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빨래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빨랫감을 뒤로 한 채 아낙들은 쯧쯧 혀를 차며 뒷담화부터 먼저 했다. 아이고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늙어버렸구먼.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오기나 하나. 찾아오기야 하겠냐? 다들 제 살림에 바쁘지. 변노인 그 고생은 다 본인 팔자이기도 해. 그렇다지만 요즘 대장간에서 쇳덩어리로 만든 무슨 금고를 주문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락에 들여놓았다지요? 분명 뭔가 숨겨둔 게 있어요. 가진 돈이 꽤 있나 봐요. 안 그러면 자식들이 갑자기 들락날락할 리가 있나요? 그 말 끝에 아낙네들은 늙은 후에 자기 팔자가 걱정되기라도 하는가. 물끄러미 개울물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여 빨랫방망이를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자식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 같기도 했다. 소문이 퍼졌고 어느 때부터 하나둘 자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비단마고자를 지어오는 며느리, 쇠고기 산적을 해오는 며느리, 보약을 지어오는 아들 녀석. 수백 리 밖의 마을로 시집간 딸아이도 언제 어디서 무슨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떡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왔다. 자식들이 서로 제 집으로 모시겠다고 해 변노인 사지가 찢어질 판이 되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변노인은 그렇게 자식들로부터 몇 년간 갖은 효도를 받았는데 어느 날 자다 말고 아무도 모르게 저 세상으로 갔다. 남이 보기에는 호상이라 할 만도 했지만 오남매 중 누구도 임종을 지킨 자식은 없었다. 사무제도 지내기 전에 자식들은 온 집안을 뒤져 다락구석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 강철 금고를 열고 또 열었다. 맨 마지막 금고를 열자 오남매가 어릴 때 차던 기저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